공주 깊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다 마주한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이 산허리를 가득 메우고 좌우로 끝없이 늘어선 천불상이 압도적인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중국 대륙의 대형 사찰에 들어선 듯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토록 웅장한 공간에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법당은 굳게 닫혀 있고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도 신도도 관광객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불상 사이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국토를 세워놓고 왜 이곳에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찰의 규모는 단순히 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좌우로 500기씩, 총 1000기에 달하는 천불상입니다. 한 기당 제작비를 보수적으로 100만 원만 잡아도 이 조형물에만 약 10억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급이라 소개되는 대형 청동 불상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더 불어납니다. 사찰 곳곳에 세워진 탑도 10기가 넘고 각 건물과 부속 시설들 역시 결코 가벼운 비용으로 지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납골당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지역 사찰을 넘어 중국의 대형 불교 테마, 단지나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를 연상케 하는 스케일입니다. 만약 이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수학여행단이나 관광버스 수백 명이 동시에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공간입니다. 이 모든 구조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막대한 자금과 의지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규모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세워졌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 원대 자본이 응축된 거대한 프로젝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는 순간 감탄은 서서히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한때 부처님 오신 날이면 화려하게 빛났을 연등들은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일부 시설은 보수가 필요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정막만이 흐릅니다. 법당 안에서는 연불 소리도 목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은 보호막 하나 없이 비와 눈, 강한 햇빛을 그대로 맞으며 서 있습니다. 곳곳에는 새들의 흔적과 풍화의 자국이 남아 있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토록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공간이지만 정작 생명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관리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불전함 뿐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듯한 모습에서 이곳의 운영이 최소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가 주던 충격은 어느새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만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는 순간 감탄은 서서히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한때 부처님 오신 날이면 화려하게 빛났을 연등들은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일부 시설은 보수가 필요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정막만이 흐릅니다. 법당 안에서는 연불 소리도 목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은 보호막 하나 없이 비와 눈, 강한 햇빛을 그대로 맞으며 서 있습니다. 곳곳에는 새들의 흔적과 풍화의 자국이 남아 있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토록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공간이지만 정작 생명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관리 흔적이 보이는 것은 불전함 뿐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듯한 모습에서 이곳의 운영이 최소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가 주던 충격은 어느새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만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입니다. 종교적 이상과 수행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웅장한 불상과 화려한 전각이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서 예불이 이어지고 신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완성도와 사명의 완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불국토를 구현했을지 몰라도 신도들을 이끌고 함께 수행하는 흐름이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건물보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수행자와 신도,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순환해야 합니다. 만약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아무리 거대한 투자와 상징이 존재해도
사찰의 역할은 절반만 이루어진 셈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인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찰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이 활발한 사찰이라면 법회 일정, 행사 안내, 공지사항, 활동 사진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눈에 띄는 공지나 최근 활동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공개 자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후원과 기부 안내는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좌 이체 방법, 현장 시주 안내 등은 분명하게 적혀 있지만 정작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정부의 비대칭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종교기관일수록 투명성과 소통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사찰의 또 다른 한계는 접근성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외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입구 차단기가 내려가 더 이상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시간적 제약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접근성이 낮으면 아무리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아도 자연스럽게 방문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으로는 하나의 관광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공간이 지리적 한계와 운영상의 제약 속에서 스스로 고립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 사찰을 한눈에 내려다보면 마치 하나의 불국토가 완성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6기의 대형 불상이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1000기의 소형 불상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0기가 넘는 탑과 넓은 경내는 외형만 놓고 보면 거대한 종교 테마 단지에 가깝습니다. 건축적 완성도와 상징성만으로 평가한다면 분명 인상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채워야 할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발걸음, 신도의 기도소리, 공동체의 숨결이 빠진 자리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거대한 구조물은 세워질 수 있지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공사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다 해도 사람 없는 사찰은 오래 숨쉬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일까요? 언젠가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불교의 몰락, 대륙 뺨치는 미친 사이즈, 산을 다 먹었다 라는 표현은 자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불교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불상과 대규모 사찰 단지가 산을 뒤덮을 만큼 확장되었지만 정작 그 안을 채워야 할 신도와 수행 공동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약해졌다는 인식, 바로 그 지점에서 몰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몰락이라기보다 전환기에 가까운 현상으로 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세대 교체 속에서 전통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규모 경쟁에 몰두하며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를 성과로 삼는 순간 본래의 수행과 공동체 정신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을 깎아 세운 웅장한 불상보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르침이 더 오래 남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층과 도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수행 모임, 온라인 법회, 명상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활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 존속의 핵심입니다. 셋째, 환경과 공존하는 사찰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산을 점유하는 상징적 건축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식이 미래 세대의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미래는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규모의 시대를 넘어 다시 사람과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부흥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